예,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신 우리 김민수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바쁘시죠? 지금 네. 이제 투표가 모레부터죠? 20일. 네, 내일부터입니다. 아, 내일부터죠. 네, 그렇죠. 내일부터 내일이 양일간 20일이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ARS 투표. 네, 맞습니다. 그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 그 김민수 후보님은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첫 출연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셨고, 네. 그리고 지역구는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부터 좀 특이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창업진흥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지금도 회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회장이시고 창업학, 그러니까 창업학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먼저 우리 당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5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들 4에 딸 하나가 있고요. 애국자시네요. 네. 그리고 강원도 7사단 화천에서 육군 장교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 예. 하천 7사단. 네. 제가 양구 2사단이 그래. 거기도 되게 엄청 힘든데. 저희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도 100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요. 그래서 대학생 창업가 출신인데, 그래서 기업을 또 한 25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창업진흥협회가 저희가 한 8년, 9년 전쯤에 청년 창업가들 중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좀 이룬 청년들이 모여서 이 사단법인 창업협회를 만들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좀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또 모여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좀 창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결성이 되어서 창업 기업들이 한 약 50여 개 정도, 50여 개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그러시구나. 창업이라는 게 결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석박사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누군가가 추천을 하셔서 여기에 중앙대 창업학 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 새로 생겼습니까 중앙대? 네, 여기에 좀 가봐라 한번 좀 추천을 좀 하고 싶다. 이재명 대학이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오래됐죠. 제가 한 창업학 석사, 박사 한 개 한 32살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국가의 국책대학 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대학원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19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학 박사 19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흔치 않은 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졸업을 안 시키기로 유명해서요. 그렇죠. 제가 한 4년 반 만에 박사 졸업했는데 제 선배님들은 8년 만에 하신 분도 있고 뭐 7년 만에 하신 제가 좀 빠르게 하셨네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어쨌든 도전하고 도전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창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제2 창당으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대표 경선도 하고 대표 경선에 비해서 다소 좀 가려져 있지만 최고위원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표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여 투쟁, 반독재 투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가 거기에 올인을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대표는 당 내도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2의 창당을 하는 그런 각오로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 현재 구도가 우리 김민수 후보님을 비롯해서 8명입니다. 김재원, 김태우, 김건식, 송봉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이 중에 진짜 4사람이 선출이 되는데 여성은 한 사람은 그냥 그 2사람 중에 양향자, 최수진 후보 중에 이긴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3개가 남는 겁니다. 지금 구도가 어떻습니까? 좀 자신 있었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선임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수석 최고위원.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여론조사랑 좀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1표를 행사하면 여론조사대로 될 확률이 높은데 1인 2표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민수를 네. 찍고 또 누군가를 찍으실 거고요. 또 예를 들어 뭐 조수진 후보를 찍고 싶은 분은 조수진 후보를 찍고 또 누군가를 찍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지금 여론조사로만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유명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2순위 한 표라도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좀 유명세가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당선 안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있고, 네 그리고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친한계 표들이 다 친한계 집중될 있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서 이걸 약 그렇죠.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전체 그러니까 네. 책임 당원의 30%가 친한계라고 파악을 하신 네, 거죠. 한 그 정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 표도 있죠. 상당수가 네. 또 들어올 것으로 네. 예상이 돼서 약 30% 정도로 보면 어쩌면 김근식 후보가 네, 지도부에 최고위원 중에서 들어가면은,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까지 없지 예측된다. 않다라는 예.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한 3, 4일 전부터는 김민수는 여론조사상으로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김민수는 좀 빼고 네, 다른 두 명을 좀 올리자. 가끔가다 경선 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도 민영삼 맞아요. 대표님이라고 저 고바코 사장. 네, 민영삼 대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네, 이걸 네. 당했는데 내 이름을 아. 얘기해도 괜찮으니 예. 이걸 정말 이 사례를 얘기해야 저도 된다. 잘 압니다. 네, 민경삼 그래서 선배. 이게 진짜로 그때 맞습니다. 1위를 달리시다가 여론조사 5위를, 1위였어요. 네, 예. 5위를 해버렸어요. 예, 예. 꼴찌를 하셨었는데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건 절대 전략 투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김민수를 찍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찍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겠냐. 예. 그러니까 김민수가 정말로 싸우기를 원하시고 김민수가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김민수를 찍어주셔야 김민수가 최고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꼭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35년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어떤 계속 방향을 틀고 맞습니다. 일종의 네. 내부 총질을 하게 네, 되면은 네, 네. 굉장히 당이 어려워져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과거에도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들이 몇 번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김건식 후보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어떤 발언하는 것이나 아니면 친한이기도 하고 인식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김건식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또 수석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면은 당 대표가 지금 그 장동혁 아니면은 그 김문수, 네. 김문수 아니면 장동혁이 될 텐데 굉장히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마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한 발도 내딛기 쉽지 않은 그럴 것이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네. 최고위원에다가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이 돼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당이 생존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존이라고 봅니다. 혁신도 해야 되지만 혁신은 생존하고 나서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신 네. 게 저는 제가 이 지금 출마 이변을 얘기할 때 우리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조차도 마음이 떠나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간지를 모르고 계속 중도 타령만 하는 중도병에 걸려 있다. 예. 그래서 이게 10%대 지지율까지 갔다는 것은 중도 확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를 정말로 긴 시간 사랑해주셨던 분들조차도 떨어져 이제는 나가는 이 당이 안 되겠다고 네. 떨어져 나가신 네. 건데 이것조차도 원인 파악을 못하고 계속 중도 좌클릭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이번에조차도 싸울 전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시는 것은 중도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관계가 네. 그리고 탄핵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폭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폭거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네. 우리 국민의힘이 불의를 보고 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진짜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 12월 4일부터 탄핵 정국에서 계속 싸우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5명이 있다 보니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과연 내가 그렇죠. 알고 있던 예. 자유 대한민국일지 아니면 이 세상이 바뀔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지금 이재명의 폭거 앞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예, 예. 하나하나가 다 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국민이나 우리 지지자분들이 12월 4일 이후에 길거리에 정말 나서 차가운 거리에서 많이 울고 원통해하시고 울분을 느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도 제가 있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얼만큼 간절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맞서주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정작 이걸 우리 당은 모르더라. 예, 예, 네, 우리 예. 당은 모르더라.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동안 제가 연설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토론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당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제 모든 예, 말을. 예. 당신들 제발 국민들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 좀 깨달으세요. 네. 우리 의원님들 제발 좀 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네. 이거 국민들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연설이나 이걸 다시 들어보시면 다 화자가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 하고 있는 소리구나를 예, 충분히 예, 아마 아실 예,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일단 당이 너무 좀 지리멸렬하다는 표현까지 될 정도로 네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요. 방탄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 네. 얘기하고 싶지 네. 않고 일단 그 8월 22일 날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결선 투표가 되면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네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이것을 다 일단은 그 묻어야 돼요. 예, 다 묻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대여 맞습니다.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은 똑같은데 5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네, 지금 진짜 걱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보면은 우리 그 보수 우파가 쌓아놓은 이 국가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네, 어제만 맞습니다. 해도 국무회의에서 양국법하고 방통법 네. 그 심의 의결 해버렸죠. 네네. 그 법제화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것도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 이번 주에 또 통과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해요. 네. 대여 투쟁이다. 1번이 네.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지도부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할 것이냐? 1번 대여 투쟁이다. 그러니까 대여 투쟁도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길거리로 나가야 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 이미 편중이 돼서 네. 우리들의 어떤 활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민수 국민의힘의 돌풍한데 난 레거시 미디어에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다. 예. 나오지 언급도 안 됐다. 예, 예. 그럼 레거시 미디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네. 그럼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게끔 하는 순간부터가 싸움이다. 네. 근데 앉아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우리들의 얘기가 거기에 나가지 않는다. 네.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 네. 2019년처럼. 예, 예. 2019년, 20년처럼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서 당대표부터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각 의원들이 연단했으면 이거는 지금 야당 담당 기자들이 있는데 이거 네. 안 나갈 수가 없다. 예. 이건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최소한 최고위원 원내대표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건 방송 자막에 안 깔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계속되면은 레거시 미디어도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안 다룰 수가 없게 되고 국민들이 그때서야 쟤네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집중하게 될 것인데 우리 지지자들을 넘어서 지금 국민들이 쟤네끼리 왜 싸워가 됐을 때 우리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해야지 여론을 뒤집을 수 있고 우리들이 지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론뿐이 없다. 맞습니다. 이게 군주민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론이 들끓어야 이 이재명 호를 뒤집어낼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은 유튜버들에서 지금 여론조선 많이 해주고 있지만 결국 레거시 미디어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신뢰투쟁으로는 불가하다. 2019년도에 제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는 당협위원장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예,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치인 중에 그렇죠. 아주 특이하게 공채 정치인입니다. 예. 근데 이때 2019년 4월부터 우리가 강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당이 주관하에 그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입당했을 때가 2019년 1월이 우리 당 지지율이 10% 후반에서 20% 초반대였거든요. 예. 근데 4월부터 이 투쟁을 시작하고 나서 불과 6, 7개월 만에 30% 후반, 40% 초반까지 이거를 복귀시킵니다. 예.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버립니다. 예.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원하는 것, 우리들의 고정 지지층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항하는 것이고 그 제대로 대응할 때 다른 국민들께서 정치 성향이 없는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관심을 갖고 누가 옳은지를 평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쟁의 방식을 좀 바꿔라. 지금 너무 나이브하고 선비같이 투쟁한다. 예. 처절하지 않다. 예. 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과정이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맞습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네. 완전 전멸했죠. 전멸을 네, 하고 네. 2020년에 총선에서 또 참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제 2019년부터 네. 이렇게 당의 투쟁을 좀 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총선에는 졌지만은 결국은 2021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여기 오세훈, 박형준 네. 해서 거기서 이김으로 해서 전체가 그때부터 역전이 됐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한번 싸워본 적이 있으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선배님 하신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방송마다. 지금 네. 거의 한 달 넘게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사과가 아니다. 윤석열 절연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투쟁하면 얻어지는 게 없을 거다. 그때도 패스트 트랙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싸웠지만 그렇죠. 못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조국의 인명을 막아냈고 네. 조국의 인명을 막아냄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지금 보궐선거들 부산시장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결국에는 정권 교체까지 네, 이뤄낸 네, 거다. 네. 근데 이 이후에 지금 우리 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여당일 때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실 때도 저는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당이라고 안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소수당이고. 소수당이고 그때 여당 탄압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여당 네. 탄압당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당인에 앉아서 에헴할 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싸우고 민주당 폭거를 알려야 된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도 했고 제가 작년 초부터 사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 위원회 산 정당 심판을 해야 된다. 네, 청구를 넣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때 네. 많은 분들이 비우셨어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되냐. 근데 제가 했던 말은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그러면 시도죠. 네, 네, 시도를 시도하는 하면 겁니다. 왜 행정부에서 얘네들한테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넣었지? 네. 하고 이 사유를 볼 거라는 자유를 거예요. 보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를 안 하면 대통령 탄핵의 위협을 받을 거라고 제가 예. 이거를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런 동태를 살피는 능력이나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진짜로 지금 극심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 나오지 않고 민주당이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순간 대응을 하려다 보니 백전백패를 하고 네,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특히 지금 정청래 체제가 들어서서 네네.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사람이 아니라서 악수를 안 하겠다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러면 국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민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네. 장애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네. 최고위원 입성을 하시고 나서 뭐 장애 투쟁을 또 주창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바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저를 네거티브 하는 분들은 김민수 말 잘하는데 말한 것 빼고 뭐 있냐라고 막 이런 네거티브도 최근에 들어오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원래 행동파고 네. 그리고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네거티브를 받고 네.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그리고 정치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렇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용기고 결단이고 이게 행동이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정치인들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입 다물었던 거 아닙니까? 이 말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행동인데 이 말을 하는 거를 두려워한다. 네. 제가 이번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도 우리 당의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다 깨트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꺼내는 거, 탄핵 개헌 꺼내는 거 마치 네. 금기어처럼 돼 있는데 첫날 네. 대구 연설회부터 윤석열 대통령 인권 유린에 대해서 제가 울부짖었고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이 탄핵 반대를 했던 국민들에게 극우 손가락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나라 지키고 사랑하는 게 그럼 내가 극우할게라고 네. 해서 또 제가 네. 외치면서 또 이제 이 논란도 좀 많이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탄핵 찬성파들이 탄핵 반대를 했던 세력들을 적폐몰이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탄핵 반대하는 거 입장 유지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토론에서. 근데 제가 토론에서 처음으로 탄핵 반대했던 사람이 탄핵 찬성을 했던 사람을 공격을 했죠. 탄핵 찬성 잘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 됐죠. 이것도.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가 용기인데 용기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공격은 딱 하나다. 여론뿐이 없다. 여론에서 이겨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놓으면은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방식까지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따뜻하게 하려고 해요. 투쟁을. 그러면 안 되죠. 네, 여름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겨울에는 히터 네. 바람 맞으면서 네. 지금 투쟁을 하려고 하니 국민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이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예. 상황에서 무슨 뭐 대화를 하자 그걸 대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민심에 호소하는 게 맞고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때마침 이재명 정권 들어선 지 이제 2달 반 조금 넘었는데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저는 그 이재명 지지율이 나중에 떨어지고 나중 그 권력의 힘이 약해지고 하면은 재판 속행까지 여론에 저는 몰아붙일 걸로 봅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원인을 알아야지 그게 급소가 되거든요. 네네. 이재명의 급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이재명은 시작부터가 불안한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권인데 이걸 이재명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과의 간세 문제 이건 지금 무능함을 좀 보인 것이죠. 무능이죠. 예, 무능을 보인 것인데 지금 이번에 8.15 같은 데서 위선까지 또 보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당한 여기 위선. 내각을 예. 구성하는데도 또 위선을 보였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무능하고 위선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정권이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가 예, 예, 인기를 예, 얻기가. 예.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는데 민주당이 이대로 무너질 정당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쇼를 할 것이다. 하겠죠. 예, 퍼포먼스를 할 예, 것이다. 예. 돈을 또 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다른 들어서. 9월 달에 그 뭐 소비 쿠폰, 2차 소비 쿠폰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을 또 뿌린다거나 뭔가 국민들을 진짜 혹세무민하는 어떠한 정책들을 분명히 꺼낼 것인데 아까 지금 선배님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를 알려야지 또 이게 국민들이 아는 그럼요. 것인데 네. 레거시 미디어는 두둔해주거든요. 지금 그리고 네.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두둔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더 빠르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또 주요 원인으로는 법치 파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우리들은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정치색이 없는 국민들은 뭐가 그렇게 법치가 파괴됐다는 거야? 기존하고 똑같은데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정치적 특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치 보복 형태가 국회의원들에게 퍼져가고 하는 것들이 이것 역시도 도를 넘으면 이거 조금 심한 것 같은데라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동정론이 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지율을 네. 떨어뜨린 네. 주요 포인트가 될 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건 결국에는 경제가 될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가 터지지 네. 않았고 이게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막기 쉽지 않을 것이고 이때 아까 말씀하셨던 조기 재판 속행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우리 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싸우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재명 아직 진짜는 오지 않았다. 네, 네. 진짜 경제 네. 정말 국민들이 맞습니다. 체감하라는 네. 지금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조국 사면하고 네. 윤미향 사면하고 인사파동 일어나고 강소론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그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책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도 정책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죠. 저 주식 그 문제. 그렇죠. 지금 증권거래세나 증권거래세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그래서 뭐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부고를 끓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국민들에게 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정책 실패들을 막 되면은 이재명 정권 5년 갈까요? 저는 5년 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필연적으로 5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끝내야 그러니까 된다. 끝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예측의 맞습니다. 영역이기보다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예. 사실 증권거래세도 제가 지금 몇 곳에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격해도 민심의 파도를 거세게 만들 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증권거래세를 지금 계속해서 하향시켜 놓은 예, 거거든요. 예. 떨어뜨려 놨습니다. 예.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원복시킨 겁니다. 예. 0.2%로. 그럼 이게 0.25% 뭐 큰 차이 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중산층들이 5천만 원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네. 때 요즘엔 옛날처럼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젊은 층에 네. 이게 5천만 원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가 살 때는 세금을 안 내고 팔 네. 때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벌었든 안 벌었든 그렇죠. 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이게 5천만 원 기준으로 2만 5천 원 차이가 나요. 1회 거래 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와 이재명
그렇네. 지금 정권가 그렇네. 25,000원. 예, 예. 근데 하루에 4번만 거래하면 10만 원입니다. 이게 하루에.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15만 원 쿠폰을요. 하루 만에 다 쓴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한 달에 20일장이 열리면 한 달에 여러분들 지금 15만 원 받고 200만 원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5천만 원 기준이었을 때 예. 200만 원. 이거 1년이면 2,400입니다. 1년에 차 한 대가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죠. 가랑비 옷 젖어서 내가 지금 옷 젖은지를 모를 뿐이지 예. 1년을 계산해 보면 야 내가 15만 원 받고 뒤통수 맞고 지금 2,500만 원 예, 예. 매년 내야 되게 생긴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제로 이걸 감세시켰을 때는 국민 레거시가 알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랐던 네,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이거 그냥 계산기만 놓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하루에 4번 5천만 원 기준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1년에 2,500씩 꾸준히 날리는 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결과 중에 처음 느끼는 아주 약한 매운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게 많이 왜냐하면 나올 수- 15만 원 이렇게 뿌리고 나면요 반드시 증세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 처음으로 지금 건든 게 증권거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냐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으면 별거 아닌지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셔서 여러분이 1억 투자하면 1년에 5천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네. 방금 같은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 거래하는지 얼마로 하는지 이거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이재명 5년 동안 더 추가 부담해야 될 첫 번째 세금입니다. 네. 아까 제가 5천만 원 하루 사회 거래 시 2,5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년이면요 이게 1억 2,500이에요. 그렇게 네. 되네. 이재명을 뽑은 대가로 여러분들은 15만 원 받고 1억 5,500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라. 네. 알려주면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가 충분히 된다. 왜? 내 삶과 맞닿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 창업 박사시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뭐 15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게 그 뭐 시장이 어떻게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그거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15만 원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게 네네네. 더 이게 성수 그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이렇게 뿌리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럼요. 네. 포퓰리즘으로 가면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예. 진짜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세 가지를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하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가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 보복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세 개의 특검을 출발을 시켜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정체성을 흔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달 반 만에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예, 이거를 사람들이 네. 예, 이거를 왜 그러냐면 초반에 지금 허니문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맞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어떻게 세 개의 특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심지어 특검을 더 세게 그 몰아붙이려고 T1 TF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방금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2월 4일 이후에 제가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방송상에 가장 먼저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체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전쟁이야. 체제 전쟁. 김민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막 이런 또 공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인데요. 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합쳐진 것이고 예. 그것도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경제나 법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체제들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곧 체제가 무너지는 거고 이걸 무너지지 않게 네.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곧 전쟁이다. 네, 네. 총칼 든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6.25 전쟁이 아니라 법 10개만 바꿔도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네, 계속 네,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 근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법치 제도라는 걸 지금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 무너뜨리고 봅니다. 있죠. 예. 지금요 이거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1999년도에 우리나라의 온로비 사건 때 특검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될 때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사라졌거든요. 예. 예. 미국에서 이게 특검이 잘못 활용되어지고 무용하다라고 해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 때. 예. 그 이게 온로비 사건 특검 당시에 우스갯소리가 나왔어요. 특검 비싼 돈 10억, 20억 비용 들여서 했는데 밝힌 거라고는 앙드레긴 본명분이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고. 말뚝거리 김봉남.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본명분이 못 밝혔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돼 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단계를 좀 뛰어넘었다. 진짜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특검을 통해서 카메라 앞에 세우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까지 유죄로 확정지은 마녀 사냥을 하고 네. 있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인권유린입니다. 이거 헌법 정신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내란죄가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정신인데 네. 유죄 확정자처럼 지금 인권 유린을 일삼고 있고 내란 확정처럼 해서 내란 동조범을 찾고 있고 네. 내란 선동범을 찾고 네. 있고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동범이 있고 내란 수괴가 있고 내란 동조범이 있습니까?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상상 속의 죄인 건 거예요. 네. 상상 속의 죄를 만들어 놓고 상상 속의 죄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에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초반에 싸우지 않으면 네. 이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까지도 이런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난들 안 되겠는가, 선배님인들 안 되겠는가, 여러분들인들 안 되겠는가. 이걸 지금 초장에 막지 못한다면 법이 더 이상 법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때는 더 이상 법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된다. 네. 법이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국민의힘이 제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긴장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신호인지 모르더라. 네. 이건 정치 보복을 이미 넘어갔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라는 말을 좀 꼭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맞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적폐몰이를 했잖아요. 네네. 적폐몰이를 했는데 이 적폐몰이가 그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적폐몰이가 확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언어로 맞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면서 적폐몰이가 아니고 이제 내란몰이 기성정결 내란몰이에요. 맞습니다. 내란몰이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고 내란몰이로 해서 그 대선에서 어쨌든 정권 가져갔고 이제는 내란 종식을 해서 내란 종식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완전히 우파를 괴멸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우파 괴멸이 목적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깨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수 이 다당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당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두 개의 당이 있는 것인데 하나의 당을 무너뜨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일당 체제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네. 겁니다. 민주당이란 일당 체제가. 그럼 지금 아까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이 다당제나 양당제가 무너지고 일당 체제가 되고 있고 네. 이제 무엇이 현실화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입법부 하나를 장악했을 때도 우리 당이 여당인데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것도 개헌 국면에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되면 이거 큰일 난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을 무엇으로 대항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도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전당대회 국회의원들 출마해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나오면 제 경쟁자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제가 막 이걸 뭐라 했어요. 이 후보 등록 국회의원들이 좀 늦게 했거든요. 지금 최수진 의원밖에 없나? 신동욱, 네. 최수진 두 사람 있네.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나와야지. 지금 당이 어려울 때 뒤로 숨으면 되냐. 앞에 나와서 싸워야지. 그리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내 이름을 알리기나 내가 정치적 욕심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라. 진짜 이건 정말 처절하게 내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싸울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판에 껴들면 안 된다. 이거 정말로 처절하게 싸워야지. 지금 이거 나라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거 안일하게 최고위원 위치 달고 책상에 앉아서 온마이크나 하면서 카메라에 얼굴 한두 번 일주일에 나가는 거에 만족하면서 이 자리를 노릴 거라면 아예 들어와서는 안 그렇습니다.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싸우면서 자기가 안 다칠 생각하면 이거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란몰이를 당할 겁니다. 내란몰이를 있지도 않은 죄인 내란몰이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거 제대로 싸울 생각 없이는 아예 이 판에 들어와서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각오나 현상 파악도 안 된 후보들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최고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하면서 하도 화가 나서 제가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중계 방송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 혼자 네, 한 적이 네, 있어요. 네, 제가 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예. 왜 화가 났냐 하면은 그때 막 노란봉투법 하고 막 양구법 하고 방송법 막 통과시키는데 계속 그 지도부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저걸 저렇게 하면은 참 저기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워진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논평 중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평론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평론가예요, 근데 평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론가보다 평론도 못해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재방송하고 있는 네. 거예요. 요약해서. 네. 그럼 이거는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뉴스 보면 다 아는 것인데. 국민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요. 그럼 이거를 규탄을 하려면 정말 민주당을 세게 규탄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국민들이 약간 자극받아서 들릴 정도로 해야 되는 네. 것인데 지금 우리 당은 언어도 야 좀 살살해. 그거 뭘 안 살살합니까 돼. 지금 이게 그럼 안 당을 들리는데.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장애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질문하면 답변 30초 뭐 이거 공약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할 거다 이런 비전은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다른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야, 우리는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구나.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 자산이 뭔지를 보고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럼 이 일례로 들었던 것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TV가 전당대회를 막 생중계를 네, 하는데 네. 동시 접속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못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을 때 2,500명뿐이 안 됩니다. 예. 이게요 지금 어지간한 우리 지금 우파 유튜버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시청자가. 예, 민주당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택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당에서 한 3천만 원이면 스튜디오 괜찮게 꾸릴 수 있는데 네. 이거 만들어서 지금 이게 정말 평론이 그래도 정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월화수목금 이 정말 국민의힘 뉴스 시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나와서 1시간, 그거 2시간. 괜찮네. 네, 그럼 여기에 하면 이거는 그분들의 팬들만 유입돼도 이거는 지금 엄청난 시청률이 좋은 나올 아이디어입니다. 것이고 네. 그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기꺼이 그거 봉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당 국민의힘의 유튜브에 진행을 맡는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또 그것 역시도 또 하나의 어떤 그렇죠. 자부심이 될 수가 네, 있는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 자산이 뭔지를 보고 만들어고 엮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슬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이 구슬을 지금 깨려는 사람이 시도를 전혀 안 하는 당이다. 네. 국민의힘. 제가 볼 때 전략 자산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텐트 얘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빅텐트를 왜 계속 자로 칩니까? 우측으로 쳐야죠. 우측으로 그렇지, 쳐야죠. 그렇지. 우측에 자산이 있어요. 전력 예, 자산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 여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좌클릭하지 마라. 이거를 좌클릭으로는 중도 확장이 절대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는데 정치는 질량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내 가치를 무겁게 할 때 블랙홀처럼 주변이 빨려 들어오면서 진정한 의미의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포지션 변경을 해서 좌클릭 한다고 중도 확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원래 좌파한테 못 당해요. 그럼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 좌측으로 가야지 쟤네를 이길 것이냐. 민주당보다 좌측으로 갈 것이냐. 정의당보다 좌측으로 갈 것이냐. 이거 못할 거라면 지금 우리 우측을 연대를 시켜야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아무도 겁나서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예. 우리 당은 겁쟁이가 됐어요. 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쳐버리니 예. 지금 저는 미친 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온갖 근거를 다 꺼내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우경화를 걱정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네. 제가 야,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 야, 이 선배님 너무 보수스러워. 너무 보수주의야.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걱정이 됩니까? 여기가 작용화되는 걸 걱정해야죠.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출마 선언하면서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리 당내 가장 심각한 문제인 당내 작용화 현상부터 저지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거 척결해야 된다. 이게 1번 공약이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단결될 수도 없고 단합될 수도 없고 강해질 수도 없다. 네. 이게 1번이다. 네. 그 당 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는 당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틀린 의견이 있어서는 가치 집단은 균열뿐이 갈 수가 없다.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네. 좀 제가 볼 때는 보수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해야 누군가가 말하고 주장해야 이게 당 내부의 문화가 바뀐다. 네. 근데 이때까지 이런 말 세게 하면 당내에서 구구라고 하는 거예요. 당내에서 구구라고 합니다. 손가락질을. 지금 좀 당내 분위기가 좀 그 이렇게 프레임권 네. 좌파에서 건 프레임을 다 받아들여요. 그걸 기정사실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로 답답해서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과 소통하려야 되고 지금 싸우려는 대상이 정청래여서도 안 되고요. 이재명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백전백패합니다. 네, 네.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랑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랑 싸워야 네. 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문화들을 다 깨트려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 민심과 싸워야 됩니다. 이 민심을 어떻게 해서 우리 쪽으로 갖고 올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싸움 상대도 우리가 되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지금 프로 선수면 우리 지금 유치원생도 안 돼요. 이재명 정청래가 우리 손목 비틀어버리면 우리 손목이 꺾일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여론 하나고 이 여론을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우리 전력 자산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싸웠으면 좋겠다. 싸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중계방송 좀 하지 말고 네, 그럼요. 중계방송 우리가 할 테니까 제가 할 테니까 나가서 경기를 하세요. 경기를. 훨씬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더 잘하면 하라 그러겠는데 하지도 네, 못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중계방송만 그러니까 하라고 하셨어요. 벌써 시청자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네. 그 재미가 있어야지 시청자가 그 시청을 하죠. 그것도 전당대회라서 2,500명이지 평상시에 진짜 하면요. 네. 이거 100명, 15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여태까지 그 위기 의식 없이 계속 이제 안주를 해온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좀 민감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가서 진짜 뭔가 이제 저기 행동하는 그 뛰어다니 현장을 나가는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고위원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있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잘 호흡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대표, 자 먼저 대표. 이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이번에 지금 러닝메이트를 완전 강하게 금지시켜서 저희를 두 번이나 불렀어요. 두 번이나 불러서 절대 지지 선언을 하거나 같이 예전에 찍은 사진도 게시물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럼 러닝메이트 금지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위반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저도 지금 이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러닝메이트가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당원 당규상에 지금 지난번에 아주 나쁜 사례가 한동훈 팀으로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예, 팀 이때도 한동훈 뭐 그런 당원은 식으로 당원 당규를 어겼는데 예. 여기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잘못 갈 때 아무도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 후광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틀린 결정을 할 때 이 당은 잘못된 곳으로 계속 침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저 김민수는 당 대표 후보 특정 후보의 후광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후광으로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정치인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나 국민 여러분한테 고개 숙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지금 후보들만 쫓아다니는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후광으로 어떤 특정 후보의 후광으로 당선이 돼야지 되는 사람이면 나오지 말지 그랬냐. 이거는 지금 역량 있는 예, 예.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야 싸움이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그렇죠. 지금 이거 누군가의 특정 사람의 후광으로 내가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냐. 이거는 지금 후광이 아니라 역량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 이거 7명뿐이 안 된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모였을 때 이건 네. 싸움이 될까 말까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눈에 충분히 보일 것이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2월 4일부터 봐왔거든요. 지금 와서 나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싸웠던 사람이 있고 싸웠던 사람이 있고 싸웠던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있고 싸우겠다. 그냥. 싸우겠다는요 미래형인데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잔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 예. 어떻게 지금 저 UFC 선수들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싸웁니까? 내가 길거리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이 우리 당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누가 가짜하고 진짜인지 구분이 가 있을 텐데 네. 사실 당원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표권자가. 절반 이상은 당원으로 있고 투표권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이제 정하지 않은 분들도 많죠. 네, 많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꼭
꼭 보수 쪽이 아닌데 특정 정치인이 좋아서 당원 가입을 하신 분들도 네, 많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제가 2019년에 분당 당협위원장이 됐을 때 제가 물려받은 당원은 책임 당원 420명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분당에서. 부자 도시는 당원 가입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1년 반 정도 만에 2,200명까지 늘렸었거든요. 그럼 이게 한 1,800명 늘어났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우리 당의 보수주의가 좋아서 갑자기 우리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김민수가 좋아서 가입해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좋아서 해준 사람도 많고 또 국회의원이 부탁하면서 아, 당원 좀 가입해 주세요 하니까 말 안 하고 자식들 거 적어서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로 투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누구 좀 찍어주세요 한 그대로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너무 많다 이 선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시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 당원층들께서는 진짜로 싸울 사람들을 이분들이라도 몰아서 뽑아주셔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누군가는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림팀이 나와야 돼요. 드림팀이 이번에 나오지 드림팀이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투력 있는 드림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드림팀은 싸워도 받고 싸울 의지도 있는 그럼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옛날에 싸워봤는데 많이 싸워봤어 옛날에 지금까지 또 해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안 싸워보고 나서 싸우겠다 그거 하는 사람 말고 싸워도 받고 싸울 의지도 있는 그 팀이 좀 구축이 돼야지 그나마 이재명의 폭주를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칠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다칠 준비가 그러니까 돼야 내가 됩니다. 내 한 몸이 다칠 준비. 아까 제가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싸울 뿐만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굉장히 나이브한 관점으로 나와서 야 야당하고 대화도 잘하고 한번 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분은 지금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정치의 판세를 전혀 못 읽는 분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체제 무너집니다. 이건 지금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지금 내 주변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하고 그렇죠. 나와야 되는 시국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바로 투표가 들어가는데 바쁘신데 제가 너무 아니요, 저 너무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제가 글 쓰시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자주 보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도 선거 끝나는 마지막 날에 여기 선배님과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선거권의 혼술 시청자분들께 각오 겸 또 앞으로 조금 전에 이제 장애 투쟁에 이제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 장애 투쟁을 해도 구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것을 구호를 해서 이재명의 폭주를 막을 것인지 내가 되면이 아니고 됐다 치고 지금 일단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냈던 구호들이 꽤 있습니다. 아, 유행이 예, 돼버렸습니다. 예. 다른 캠프들에서도 쓰기도 투쟁이 혁신이다. 투쟁이 혁신이다. 투쟁이 예, 예. 혁신이다. 그리고 그렇죠. 생존이 혁신이고 투쟁이 혁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투쟁 속에서 각 아젠다들마다 이러한 주제들이 그때그때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네이밍 작업들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이게 장애 투쟁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게 여러 방면으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싸울 구상을 해봤느냐, 안 해봤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일례로 지금 우리 당의 그 유튜브 같은 채널들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변인단 구성을 완전히 전투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대변인단도. 대변인단들.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대변인단들의 지금 이 논평 쓰는 구조들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그래도 1년 반 정도 해봤으니까 전투적인 구조가 나올 수 없는, 예, 없는 예. 곳입니다. 지금 이게. 자기 그 담당 요일이 있고 날짜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글이 너무 세면은 수정당합니다. 아, 세다고. 예. 그래서 제가 대변인 할 때 제가 가장 논평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글이 야 김민수 글 좀 세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 거 그것도 다 어지간한 거 강도가 낮춰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공격을 부을 수가 없는 구조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당장에 방송 패널부터 다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파 패널 2명, 좌파 패널 2명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좌파 패널 4명이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의 방송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부터도 지금 균형을 잡아내지 못하면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지금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7년 장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지금 숨은 인재들을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인재를 안 키워요.
전투력이 있고 당을 사랑하는 인재들은 네. 적이 놔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재들이 올라올 수 부담스럽거든. 있는 자기한테 네. 부담스럽거든. 네, 맞습니다. 네. 인재들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작년 그 진짜 혹독한 겨울에 청년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 청년들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네. 각 대학별로 시국 선언이 계속 릴레이를 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모인 것을 자유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대학의 청년들이 진짜로 보수의 가치를 외치고 우리 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이 친구들 극우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손을 안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당대표 후보도 아니고 청년 최고 후보도 아니고 저 김민수를 지지 선언을 했어요. 자유대학에서요? 공식 예, 지지 예, 선언을 예. 했고 제가 지금 지방에 합동 연설회를 갈 때마다 청년단체들 그 지역 청년단체들이 저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도 정말로 만만치가 않은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정말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인데 이런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공간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UYRA라고 해서요. 이게 영 라이트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만들려고 준비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당의 미래,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의 현재와도 싸워야 되고 5년 후의 미래 그리고 30년 후의 미래와도 싸워야 된다. 이게 지금부터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김민수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고위원이 되면은 지금 많은 의견들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 힘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제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최고위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땐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여론을 만들어 주시면 이건 안 하기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다 여론전이다. 왜냐하면 당내에 지금 7명이 아무래도 전력을 다해 싸울 분들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제 느낌에. 네. 그럼 이 안에서 또 온건파가 등장하게 될 네. 것이고 싸우자고 하면 또 극우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 넌 뭘 맨날 싸우자고 하냐, 극우냐. 지금 싸울 때입니다. 네. 예. 라고 또 손가락질 상대가 받으면 정청래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이 김민수 말이 맞아라고 또 해주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와도 외부와도 다 전장이다. 지금 네. 모든 곳이 전장인데 무사들이 지금 곳곳에 양성되고 있어야 되고 나 자신도 무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거는 지적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이재명 맞습니다. 상대가 이재명하고 정청래인데 본인이 안 싸우면서 왜 싸우려고 하느냐. 지금은 본인을 저쪽에서는 칼 들고 막 달려드는데 맨주먹으로라도 싸우려고 하는데 그걸 말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오늘도 오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민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당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면은 그것이 이제 실천을 하는 그 길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김민수라는 이름이 그 기존 매체에도 자주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게 당대표 캠프에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2-3명이서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어서 지금 한 2주째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못 자고 1시간 반 2시간 자고 나와서 지금 김민수가 가장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께서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진짜로 힘찬 에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그 가열찬 투쟁을 할 때 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